안녕하세요. 태성SNE 김광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어링 공차를 고려한 설계 품질 관리 및 검증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베어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일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내용일 수 있지만 평소 잘 접근하지 않는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톨6 시그마라는 3차원 공차 분석 소프트웨어와 베어링이 포함된 예제 모델을 활용하여 품질 관리 및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베어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뤄볼 텐데요.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베어링의 주요 형식과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은 수명을 가지고 있는 부품으로 원하는 움직임에 대한 상대 운동을 제한합니다. 움직이는 부분 사이에 마찰을 줄여주는 기계 요소 중 하나이고 회전이나 왕복 운동을 하는 축을 일정한 위치에서 지지하여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기계장치, 즉 부품입니다. 또한 베어링은 산업군을 가리지 않고 많은 기기와 기계 제품에서 사용됩니다. 베어링의 사용 환경과 부품의 특성상 다른 기계 요소와 같이 편차와 수명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베어링은 규격 제품으로 관리되어 제작이 됩니다. 그럼 베어링 형식에 따른 주요 특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베어링 타입에 따라 권장되는 하중의 타입과 부하 용량, 그리고 베어링에서 권장하는 회전 타입에 대한 강성, 그리고 여러 가지 특성들이 표에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어링이 사용되는 환경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베어링을 선택하여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베어링은 조립과 관련된 부품이기 때문에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어링이 조립될 때 내륜 또는 외륜 조립이 일반적으로 되어집니다. 베어링은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조립 형태가 달라집니다. 조립과 관련된 부품이기 때문에 공차, 즉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어링이 조립될 때 내륜 조립이 되어지거나 외륜 조립이 되어집니다. 내외륜의 조립 편차와 더불어서 베어링 자체의 어떤 기구적인 운동을 하기에 베어링 편차도 존재합니다. 조립 형태에 따라서 억지, 헐거움, 중간 끼워 맞춤 형태가 있고 조립 편차와 같이 누적 공차가 발생하여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베어링 특성에 따른 조립 형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베어링이 활용되는 환경에 따라 내륜이 회전하거나 정지 상태가 될 수 있고 외륜이 회전하거나 정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중 조건이 내륜 회전 하중과 외륜 정지 하중이라면 내륜 조립의 억지, 외륜 조립의 헐거운 끼워 맞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륜 회전 하중과 내륜 정지 하중 조건이라면 내륜 조립의 헐거움, 외륜에는 억지 조립을 권장합니다. 만약 하중 방향에 변동이 있거나 비일정 상태의 환경 조건이라면 표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내외륜의 끼워 맞춤은 억지 끼움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억지 끼움 조립과 헐거운 끼움 조립의 정도는 어느 수준으로 적용돼야 할까요? 이번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표에 보시면은 ISO에서 권장하는 일반적인 끼워 맞춤 RT 공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IT 공차의 기존으로 끼워 맞춤에 대한 형태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헐거운 끼워 맞춤, 중간 끼워 맞춤, 억지 끼워 맞춤 형태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끼워 맞춤 설명해 보시면은 끼워 맞춤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한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형태들에 따라서 사용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에서 빨간색 배경색은 베어링이 언급된 내용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베어링의 정밀 단계가 높거나 낮은 환경, 그리고 베어링의 힘을 많이 받는 환경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적용 예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분해 또는 조립 방법에 대한 것들도 같이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현업에서 분해 조립을 하고 계시다면은 그에 따른 공정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사항들을 잠시 정리하자면은 대부분의 베어링은 규격 제품으로 앞에와 같은 여러 가지 사용 조건들을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어링을 선정을 하고 구매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베어링 특성에 따라서 기계적 용도, 작동 환경, 설치 해제, 하중의 성질, 하중의 방향 여러 가지 성분들을 살펴보기도 하고요. 또는 최대 회전이라든가 수명, 피로, 버티는 하중량 여러 가지 사용되는 권장 온도 등이 있습니다. 제품 특성에 맞는 적절한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품질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꼭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베어링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 선택을 하고 공차가 작을수록 더 정밀한 베어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베어링의 선택이 힘들거나 명확하지 않다면은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베어링 규격을 참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베어링의 표준 규격은 앞에 표를 참조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베어링의 규격 넘버를 알고 있다면 베어링의 상세 정보를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또는 회사에 베어링 구매 업체가 있다면 구매 업체를 통해서 베어링의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사용할 베어링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품질 영향을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앞에 보시는 화면과 같이 베어링의 편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축간, 거리, 어떤 각도에 대한 뒤틀림, 수명, 그 다음에 어떠한 벨트 체인이라든가 기어의 어떤 효율이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앞에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예제 모델을 활용해서 설계 품질 관리 및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보시면은 베어링 조립이 되어져 있고 축이 조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관리 지점을 2개 포인트로 찍어서 축의 편차를 측정하는 예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차 분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품을 제작할 때 제작 도면을 보고 도면에 명시되어져 있는 공차값을 바탕으로 제조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생산이 되어지면서 어떠한 단품 그리고 조립 산포가 발생을 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산포를 가지고 있는 부품들끼리 조립이 되어지면서 양품 또는 분량의 제품들이 만들어집니다. 공차 분석의 경우에는 실제 제작 도면에 정보를 반영을 해서 도면의 오류라든가 오기, 누락 여러 가지 검수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조립 과정을 반영을 하면서 생산 공정의 산포를 반영하실